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랩스 팝모닝 개발실에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고 있는 김이석입니다. 오늘은 어드벤트 오브 코드 2021년 데이2 문제를 풀어보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 매칭과 패턴 매칭의 단짝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대수적 타입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은 처음부터 리스크립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립트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드벤트 오브 코드 2021년 문제는 잠수함을 테마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풀어볼 두 번째 날 문제를 먼저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데이2 파트 1은 잠수함을 조종할 수 있는 세 가지 명령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forward x, 전진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실행시키게 된다면 잠수함의 수평 위치가 x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down y, 잠수함을 잠수시키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실행시키게 된다면 잠수함의 깊이가 y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수함을 상승시키는 up y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잠수함은 깊이가 y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입력으로 잠수함에 계획되어 있는 항로가 주어집니다. 이때 항로를 따라 잠수함이 이동하면 최종 도착 지점에 도착하게 될 텐데요. 이 최종 도착 지점의 수평 위치와 깊이의 곱을 문제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0,0에서 출발한 잠수함이 있다고 했을 때 예정된 항로를 통해 잠수함이 이동을 하여 최종적으로 x, y에 도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x와 y의 곱을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6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의 첫 번째 명령은 forward 5입니다. 앞으로 5만큼 전진하게 된다면 잠수함의 위치는 0,0에서 5,0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5,0에 있던 잠수함을 5만큼 밑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잠수함 위치는 5,5가 될 것이고요. 이 5,5에 있던 잠수함을 다시 8만큼 앞으로 이동시키게 된다면 잠수함의 위치는 13,5가 될 것입니다. 13,5에 위치한 잠수함을 3만큼 위로 이동시키게 된다면 이때에는 잠수함의 깊이가 3만큼 감소하여서 13,2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 잠수함을 8만큼 밑으로 이동시키게 된다면 잠수함의 위치는 13,10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13,10에 있던 잠수함을 앞으로 이만큼 이동시키게 된다면 최종적인 잠수함의 위치는 15,10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종 도착 지점의 수평 위치와 깊이의 곱은 15 곱하기 10이 되어 150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코드를 작성하면서 인풋으로부터 최종 도착 지점의 수평 위치와 깊이의 곱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파일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오는 파일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의 이름을 리스크립트에서는 파이프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는 작성할 때와 읽을 때 편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텍스 슈가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파이프 오퍼레이터의 역할은 이 뒤에 있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앞에 있는 값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은 이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답을 구하기 위해 함수를 조합합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시냇물을 건너가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곳, 인풋에서부터 가고자 하는 곳, 건너편인
답까지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함수를 하나하나 조합해 가며 답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징검다리를 놓아 보겠습니다. 우선 인풋을 보게 되면 이 인풋은 명령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명령들은 계획 문자를 통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들을 계획 문자를 분리하면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split commands라고 하고 인풋을 받아서 계획 문자를 통해 분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리시켜보고 실행시켜보면 위와 같이 명령들이 구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레이는 부수 효과에 해당하는데요. 제가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의 본질적인 것들은 이 명령 하나에 해당합니다. forward to. 하지만 이 어레이는 부수적인 효과로서 저희가 이걸 한 번에 한 함수에서 다루게 되면 함수가 복잡해지고 읽기가 어려워지고 디버깅하기 어려워지는 단점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부수 효과들을 어레이 맵과 같은 어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다룬다면 저희가 작성하는 함수는 데이터의 본질적인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음 스텝으로 이 forward to라는 명령 하나의 의미를 가진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분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명령 스트링은 forward라는 명령의 종류와 공백 문자, 그리고 이라는 가고자 하는 거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인풋을 받아서 이 함수는 이 커맨드 인풋을 공백 문자로 분리를 하는 함수입니다. 다시 이 함수를 적용시켜 보면 적용시킬 때 저희가 부수 효과를 어레이 맵과 같은 함수를 이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어레이 맵을 이용해서 한번 부수 효과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엘리멘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 커맨드 타입과 유닛을 분리하는 함수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기존에는 하나의 스트링으로 되어 있던 명령의 종류와 거리가 이와 같이 분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커맨드들을 리스크립트의 베리언트라는 타입을 이용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리언트 커맨드 타입은 앞으로 가는 명령인 forward,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명령인 vertical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때 가는 거리는 이 int라는 컨스트럭터를 이용하여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커맨드 타입의 변수는 forward 혹은 vertical 타입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같은 int를 가지고 있지만 이 forward, vertical로 구분이 되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를 태그드 유니언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forward 타입과 vertical 타입의 합이기 때문에 이를 합 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forward 타입과 vertical 타입을 마치 더하는 것처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대수적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대수적 타입은 나중에 사용할 패턴 매칭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선 인풋을 커맨드 타입으로 파싱하는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인풋 엘리멘트를 보시게 되면 이 어레이의 첫 번째 엘리멘트는 명령의 종류, 두 번째 엘리멘트는 가고자 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forward에 가고자 하는 거리, 그리고 vertical 명령에 가고자 하는 거리를 int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불러오는 이 값의 타입은 string이기 때문에 이를 int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 역시 리스크립트의 내장 라이브러리인 벨트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 from string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 from string은 string에서 옵션 int 타입을 반환하는 그런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옵션 int를 반환한다는 것의 의미는 string을 읽어와서 int를 반환할 수도 있고 반환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옵션 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문제의 풀이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옵션 타입을 만약에 int를 받아올 수 없는 경우에, int로 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을 반환하도록 하여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 인풋에서 커맨드 타입과 커맨드 유닛을 불러왔고요. 이걸 통해서 파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타입에 따라서 타입이 forward인 경우, up인 경우, down인 경우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forward인 경우에는 forward 타입이고 가고자 하는 거리는 커맨드 유닛이 될 테고요. up인 경우에는 vertical 타입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때 up인 경우에는 깊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거리가 커맨드 유닛이 아닌 마이너스 커맨드 유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own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vertical 타입을 가지고 있고 커맨드 유닛만큼 이동하는 명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장을 해보면 이러한 노란색으로 경고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메시지를 읽어보시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패턴 매칭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처럼 리스크립트에서는 exhaustiveness 체크를 통해서 이 패턴 매칭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알람을 띄워주기 때문에 패턴 매칭을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 커맨드 타입은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무한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forward, up, down의 경우에 대해서만 패턴 매칭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라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 와일드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위에서 다룬 forward, up, down이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서 패턴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저희는 forward, up, down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아직 정보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그래서 커맨드에 none이라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none이라는 커맨드는 저희가 유효하지 않은 커맨드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orward, up, down이 아닌 경우 none으로 파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 함수에 다시 map 함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명령들에 대해서 이 parse to 커맨드를 적용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명령들까지 모두 파싱을 하고 났으니 실제로 잠수함을 움직여 볼 차례겠죠. 이 잠수함을 움직이기 위해서 저는 reduce라는 함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reduce라는 함수는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고 이 디폴트 값과 콜백 함수를 이용하여 계속 값을 누적시켜가며 값을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함수인데요. 처음 0,0에서 출발해서 이 명령들을 하나하나 실행시켜 나가며 잠수함을 이동해야 하는 저희의 상황과 딱 잘 어울리는 그런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행할 함수를, 콜백 함수를 apply command라는 함수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previous position, 잠수함의 전 포지션에서 전 포지션과 커맨드를 받아서 그 다음 위치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같이 리스크립트에도 이러한 디스트럭처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튜플로 되어 있는 previous 포지션에서 x와 y 값을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패턴 매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에 따라서 커맨드가 forward인 경우가 있을 테고 버티컬인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의한 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forward와 버티컬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int 타입의 정보를 가지게 했기 때문에 이를 커맨드 유닛으로 가져오면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명령이 forward인 경우에 그 다음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커맨드 유닛만큼을 앞으로 더 가고 깊이는 유지가 되는 그런 위치가 될 것이고요. 버티컬인 경우에는 현재 호라이젠털 위치, 수평 위치는 유지를 한 상태에서 잠수함의 깊이만 커맨드 유닛만큼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난인 경우에는 기존의 원래 위치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 함수에 적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디폴트 밸류는 처음에 시작한 지점, 즉 0,0이 되겠죠. 이제 파일을 다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 잠수함의 최종 위치는 2011만큼 수평으로 간 위치에 738 깊이에 위치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잠수함의 최종 위치가 아닌 잠수함의 최종 위치의 곱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이름을 multiply position 이라고 하고 이 함수는 포지션을 받아서 다시 같은 방식으로 디스트럭처링을 해주고요. 이 두 위치의 곱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네, 잠수함의 최종 위치는 148만 4118이 나오는데요. 이를 문제에 넣어보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드벤트 오브 코드 2021년 두 번째 날 파트 1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58번째 줄부터 시작되는 풀이 과정을 보시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조합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함수들을 조합해 문제로 향해 나아가는 그 부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함수로 이루어진 징검다리를 건너 반대편 인풋에서부터 원하는 답까지 가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지 않나요? 전달하고 싶었던 두 번째 주제는 패턴 매칭입니다. 오늘 풀이에서는 패턴 매칭을 parse to command와 applied command 두 함수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패턴 매칭은 여러 가지의 경우에 대해 다른 구현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식인데요. 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 중 하나인 디바이드 앤 컨커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이러한 패턴 매칭을 리스크립트에서 대수적 타입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더 강력한 도구가 되게 되는데요. 우선 대수적 타입과 패턴 매칭을 함께 사용하면 명시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parse to command 함수에서는 우리가 스트링 타입에 대하여 패턴 매칭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트링 타입은 패턴이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죠. 또 스트링 타입의 forward, up, down에는 커맨드 유닛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암시적으로 포워드일 경우에 커맨드 유닛을 넣어주고 업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커맨드 유닛을 넣어주는 등의 암시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pply 커맨드에서는 대수적 타입을 사용하여 각각의 경우를 명확하게 나누고 또한 각각의 경우에서의 커맨드 유닛 또한 함께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parse to 커맨드에서는 와일드카드 패턴을 사용하여야 했지만 apply 커맨드에서는 와일드카드 패턴 없이 패턴 매칭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수적 타입과 패턴 매칭이 강력한 두 번째 이유는 리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지원하는 exhaustiveness 체크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 추가적으로 뒤로 가는 명령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backward라는 명령이 생겼을 때 저장을 해보면 바로 리스크립트 컴파일러에서 이 패턴 매칭, 커맨드에 대한 패턴 매칭에서 backward를 미싱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리팩토링 혹은 기능 추가 구현 등을 통해서 이러한 대수적 타입의 변화가 생겼을 때 컴파일러가 즉각 빠져있는 혹은 더해져 있는 그러한 변화들을 감지하여 개발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변화들을 모든 파일에 놓치지 않고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패턴 매칭에서는 어떠한 경고 메시지도 나오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 와일드카드 패턴이 이 백워드에 해당하는 경우도 모두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수적 타입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만 딱 골라서 패턴 매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유지 보수에 있어서 굉장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 매칭과 대수적 타입의 결합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고 또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체의 양을 나타내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변수의 타입을 liquid라고 지정하고 대수적 타입을 이용해 구현해 보겠습니다. 액체의 양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위는 아마 리터일 것입니다. 리터의 양을 int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조금 적은 양인 경우 밀리리터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역시 int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액체의 양을 질량으로 표현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킬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액체의 양을 나타내는 변수의 타입을 대수적 타입으로 지정을 하고 이 변수를 패턴 매칭을 이용하여 함수를 구현한다면 각각의 단위에 대해서 패턴 매칭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그리고 또 간결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기획적인 혹은 어떤 다른 니즈로 인하여 추가적인 단위 그램이 생성되더라도 리스크립트 컴파일러의 강력한 exhaustiveness 체크를 통하여 이 리퀴드 타입이 사용되는 모든 파일에 해당 변화를 빠짐없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AOC 2021년도 데이2 파트 1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린랩스에는 저처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 개발자들이 많이 모여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그린랩스 기술 블로그에도 자주 올라오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